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틀림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해를 해볼 건데, 뭐를 이해해 볼 거냐면, 이 복잡한 거, 뭐 비틀림 설계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수식들 나오고 이러는 거 말고, 우리가 아는 간단한 구조 지식으로부터 몇 가지 비틀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생각에는 맨날 요즘 너무 많이 이제 막 번호가 너무 늘어나서 최대한 목표는 한 2개 정도 안에 이제 정리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간략한 구조 지식. 뭐가 있죠? 우리가 간략한 지식 중에 하나. 첫 번째.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강성에 비례해서 저항한다. 그죠? 힘은 강성에 비례해서 저항한다. 즉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같은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같은 층에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위가 예를 들어서 뭐 슬라브가 뭐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딱 횡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이 횡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겠죠. 이 녀석들이 그죠? 저항을 해야 될 텐데 저항을 할 때 보통 이게 힘에 대한 저항 성능, 힘에 대해 저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누가 더 저항을 많이 하냐? 더 강성이 센 녀석 그죠? 강성이 큰 놈이 어떻게 된다고? 힘을 더 많이 저항하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그 소성 해석과 힘의 재분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3개 매달아 놓은 거에서 같은 변이만큼 쭉 내렸을 때 힘이 강성의 크기대로 이제 저항하는 것도 이제 봤었는데 이제 혹시나 이 예제라기보다 이 정리를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에 대한 저항 성능은 뭐예요? 힘에 대한 힘 강성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이 I라고 표현이 되죠. 보통 이렇게 비례해서 탄성 계수는 뭐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조역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녀석 중 하나인 단면 2차 모멘트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B라고 하고 H1이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고 H2라고 하자고요. 그럼 I 값이 어떻게 돼요? I1이라고 하면 12분의 BH1의 3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12분의 BH 3승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직사각형일 때 뭐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그죠? 즉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이 축에 대한 I2는 12분의 BH2의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치 이 고정단어 하나로 묶여 있으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얘네가 단단하게 스티프하게 묶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 I 값은 그죠? I0 플러스 AR 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 전체의 한 시스템 강성으로 굉장히 커지죠.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녀석들이 이제 같은 변형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항을 하냐 어떤 이렇게 있고 이렇게 2D로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힌지처럼 이렇게 돼서 서로 따로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밀면 이 녀석은 요 축에 대해서 이제 휙 저항할 거고, 마찬가지로 요 축에 대해서 각각 저항하게 된다고요. 그죠? 횡력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I 값은 이렇게 된다고요. 재료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결국은 요 B는 동일하다. 그죠? 내가 요 녀석들의 강성을 비교해 보니까, 그죠? 얘네가 힘이 같은 힘이 쫙 작용한다라고 하면,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이어프램으로 해서 이 녀석들이 다 그 층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가정하죠? 그죠? 같은 변형만큼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 그런다고 했을 때 전체 힘이 예를 들어서 뭐 F라고 했을 때 각각 들어가는 요 힘이 각각 나눠서 요거를 저항하게 될 텐데, 강성비대로 저항을 한다고요. 그러면 12분의 B는 다 똑같고 결국은 강성비는 어떻게 돼요? H1 세제곱 대 H2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즉 여기서 벽체가 요 H가 기둥이 만약에 1m였고 2m였다. 뭐 1대 2였다라고 하면 강성비는 1대 8이 될 것이고 1대 3이었다라고 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1대 27이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두 개의 하나의 기둥, 하나의 벽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횡력에 대해 저항을 한다 라고 하면 힘은 강성에 비례해서 저항을 한다. 그랬을 때 기둥에 비해서 벽체가 긴 벽체가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횡력은 누가 다 저항한다고? 고요? 반말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누가 저항하게 돼요? 이 녀석이 다 저항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어 벽체가 있고 뭐 기둥이 있고 뭐 이런 시스템에서 주로 이제 설계가 될 때 이제 주로 횡력은 다 누가 받도록 설계도 돼요? 코어 벽체가 다 받도록 설계하고 뭐 기둥들은 이제 충력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도록 설계도 하고.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힘이 강성에 비례해서 저항하는 것만 봐도 실제로 이 벽체가 많이 있다면 힘이 강성이 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횡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이렇게 흘러가겠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그죠? 우리는 힘은 강성에 비례해서 저항하게 된다. 근데 보통 이제 힘에 대한 저항 성능은, 그죠? 이렇게 횡력에 대해서는 이제 힘으로 저항을 할 테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구조물의 대부분은, 그죠? 이렇게 되면 I에 비례해서 I 값에 비례해서 횡력이 이제 저항하게 될 텐데 I 값은 요 길이, 그 길이 방향, 횡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한 길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3승만큼 저항하게 된다. 물론 기둥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보기 위해 B는 통일시켰지만 B를 바꾸더라도 요게 뭐 B가 더 기둥이 클 수도 있죠. 보통 벽체는 기껏해야 200, 300 요 정도 두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뭐 B가 상대적으로 기둥에 대한 B가 좀 더 올라가긴 할 텐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기둥이랑 벽체랑 강성비를 보면 길이 방향에 대해서, 길이는 왜냐면 길이 방향에 대해서 H에는 뭐에 비례해요?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B보다 H에 대한 B가 강성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조건에서는 B는 동일하다고 치고 길이 B에 따라서 길이 3승비에 비례해서 힘이 흘러가겠구나 라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지금 분명 우리는 우리가 아는 간단한 구조 지식으로부터 비틀림에 대한 몇 가지, 그죠? 정리를 해볼 거다 라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복잡한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이제 계속 우리가 가는 간단한 지식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틀림을 이해해 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